안녕하세요. 복지지도 탐방단 1조 이세영입니다. 복지지도 탐방단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복지기관 중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을 탐방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 간 네트워킹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중 우리 1조는 서울시 양천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양천구는 수도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는 강서구, 서로는 경기도 부천시, 남으로는 구로구, 동으로는 영등포구와 인접하는 지역입니다. 오목교역 및 목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강서구와 함께 서울 강서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양천구는 크게 목동, 신월동, 신정동으로 대부분 양천구의 지역들은 서울의 중심부와 이어져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잘 정돈된 가로수, 깔끔한 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세대 다가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는 비교적 주거 환경이 좋으며 안영천 변이둔치에는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또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천구는 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통과하지 않아 이렇다 할 관광지나 인기 상권이 없기에 서울에 평생 살면서 양천구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고 특히 목동으로 이사 온 학부모가 많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30곳, 중학교는 19곳, 고등학교는 15곳인데요. 외지인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치안이 매우 좋고 그 중에서도 교육이 좋기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양천구 지역 인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양천구는 청년 및 중장년의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독거남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와 청년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양천구청 현장에 나가 있는 고민지 기자와 함께 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지 기자? 네, 양천구청에서 고민지입니다. 양천구청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추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구청의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직력 54명, 재정, 기타 직렬 60명으로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직렬 120명, 행정 기타 직력 61명으로 총 1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업무는 직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권수진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달라지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구청에서는 부서에 따라 다양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령과 지침을 완벽 숙지하여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령 이해력, 기획력, 협동력, 추진력 등 담당 업무에 따른 업무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그럼 양천구의 주요 민원 업무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민원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민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 사업,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민원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 발굴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정책 실패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계획 수립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정책 중 이슈가 되는 분야와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 정책의 분야가 있을까요?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사회적 관계망 활동 위축 등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고독사 예방 정책이 가장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양천구청에서 시행하는 고독사와 관련한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 양천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2017년부터 50대 독거 남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비남 프로젝트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의 의미로 고독사 발생이 가장 많은 50대 독거 남성이 처한 사회적 고립과 복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입니다. 나비남 프로그램은 나비남 멘토단을 구성하여 1대1 결연을 통해 멘티를 찾아가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활동을 하며 나비남들이 사회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양천구청의 지역사회 네트워킹 유지 및 활용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및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27개 기관, 실무협의체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8개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공동사업 개발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 맺는 기관과의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양천구청과 관계 맺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양천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합니다. 네트워킹 과정에서는 각 전문 분야의 기관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 기관별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자주 만나 토론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청에 대한 소개와 사업, 지역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천구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이 되기를 응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아볼 텐데요. 사회재활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모셨습니다.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관은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 유지, 정신적 증상에 대한 상담 및 적절한 개입, 정신증상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별로 직영 운영 또는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표적인 사업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초기 대응 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사업,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중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력 자원이나 원천은 무엇인가요? 저희 기관은 국가 보조금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금 50%와 서울시 보조금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경찰서, 복지관, 학교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할 듯한데 네트워킹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진 않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연계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타 기관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 체계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정신질환자 발견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개입을 위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지만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하시는 노력이 있을까요? 네, 먼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를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1차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센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의뢰가 되신 분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이웃의 신고로 의뢰되신 분들은 정신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일단 수급자 여부와 의료보장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가지고 계시고 따로 청소나 정리 정도는 하지 않으시죠. 간혹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우 난처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양천구에서는 고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힘쓰고 있었는데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립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복지 정책으로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기관 간 세밀한 협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지도 탐방단 1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